저희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지환 배우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고 이제 이어서 권혜호 배우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혜호 배우님 촬영 마치고 이어서 이희준 배우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마치고 이제 이어서 송중기 배우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네, 이어서 저희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저희 다 같이 해서 왼쪽 먼저 봐주세요. 네, 이어서 정면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포즈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 한 번 더. 네. 셋,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다 같이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저희 다 같이 왼쪽 먼저 봐주세요. 네, 다음에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에 다 같이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다 같이 화이팅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긴 했는데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송중기 배우님부터 한마디 인사 말씀 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에서 국회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에서 수영 역을 맡은 배우 이희준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박병장 권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은 박사장을 연기한 박지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쿠키 아빠 근태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텝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한국의 이유민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보고타 현지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 모두 낯선 환경에서 각자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그런 거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들 각자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네. 네, 낯선 환경이라서 좋았고요. 그게 사실은 그걸 이끌어가고 또 그 현장감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사전 지식도 크게 없긴 했지만은 뭐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한 뭐 3, 4개월, 5, 6개월 전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뭐 촬영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한된 공간에서 배우들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매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이야기할 시간도 많았던 것 같고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머물렀던 지역이 영화상에서는 6구역이었습니다. 좀 뭐랄까 꽤나 평화롭고 그런 공간이었고 저희 틈나는 대로 항상 숙소에 있기보다는 그 길거리 노천 카페에서 그 사람들의 뭐 호흡과 그런 분위기 느낄 때도 있었고 틈만 나면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옷 벗고 태닝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지에서 살아온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저는 현지의 그런 리듬을 좀 느끼고 싶어서 살사 학원도 다녔었고요. 휴차한 날은 댄스 학원도 다녔었고 또 이렇게 그 한정된 공간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권장했기 때문에 진짜 이 작품 모두가 보고타에 대한 이야기만 늘 했었었고 보고타가 어떻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늘 그런 얘기만 매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네, 선배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거의 매회차 촬영이어가지고 촬영이 더 많아가지고 선배님들 재밌게 노셨네요. 저 부럽네요, 갑자기. 그 낯선 환경을 질문해 주셨는데 뭐 해외 촬영이라는 게 워낙 항상 솔직히 변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그 낯선 환경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차피 저는 이 영화가 낯선 환경이지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안에 있는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모여있는 한국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다룬다는 그 서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선배님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그곳에 막 서로 같이 부대끼면서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낯선 환경보다는 동료들한테 힘을 많이 얻으면서 덕분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기자님. 영화 재미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 보여. 아, 제가 안 보였네요.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예, 송중기 배우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한인 사회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게 계속 벌어지고 서로 뒤통수 치고 이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IMF로 이제 좀 각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라는 약간 이제 총기도 사용 가능한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게 환경에 이 질문은 감독님에게 그리고 송중기 배우에게 이렇게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그 환경적인 측면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한국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그 이역 만리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인지 이게 좀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과 이제 송중기 배우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를 장르적으로 범죄 드라마로 구성해서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범죄 도시가 아닌 것처럼 보고타가 막 저런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머나먼 곳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넓은 세계로 나갔는 줄 알았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공동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욕망과 뭐 갈등과 뭐 우정과 배신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극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뭐 익스트림하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콜롬비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한국인의 문제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감정,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이제 일찍 어른이 돼버린 그런 청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종류의 장르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기로만 따진다면, 감독님께서, IMF가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 굉장히 희망을 아예 잃어버린 국희 가족이 떠나야 하는 명분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 타이밍을 감독님께서 극본을 맡으셨을 때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장소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희망이 없는 한국에서 떠나서 저 멀리 뭔가 가까운 데는 아니고 멀리 떠났을 것 같다는 상상으로 그 멀리 떨어진 곳을 상상하신 게 남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서 한국인들이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에 콜롬비아라는 곳에 보고타, 물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저희가 막 시카리오나 나르코스라는 장르 작품처럼 막 총을 난사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총도 필요하고 그런 약간 무질서한 약간 그런 느낌의 장소를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은 했었는데, 영화상으로 그렇게 물론 허구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면서 저도 작업에 임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영화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실화나 원작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배경이 된 콜롬비아 보고타는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불법 밀수의 천국으로 그려지고, 거기에서 이제 워낙 주인공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는데, 넷플릭스 수리남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오픈이 되고 나니까 수리남 국가 측에서 우리를 너무 이제 마약 국가로 그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거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종류의 일종의 구설에 휘말릴까봐 일부러 조심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포브스지에서도 나왔던 마약왕이 8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93년도인가 메데진인가 보고타에서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저가 설정한 그 시간 이전에 한 10년 정도는 실제로 보고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속 시대까지도 그런 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다만 말이 안 되게 그 어떤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장르적 허구를 부리려고 애쓴 거는 아닌데 잠깐만요.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뭐 그럴 종류의 의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실적인 소재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서사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범죄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고, 그리고 코프로덕션을 했던 그 보고타에 있는 현지 프로덕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현지 프로덕션은 오히려 그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험한 종류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그리고 기자님이 우려했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해서 안심했던 기억이, 질문하니까 이제 막 나네요. 네, 이상입니다. 좀만 덧붙이자면, 그게 저 솔직히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지내면서 콜롬비아에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제 장모님이 콜롬비아 분이셔가지고, 예, 저는, 제 와이프 가족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이나마 제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그 이미지들을 걷어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지낸 콜롬비아는, 굉장히 흥이 많고 정이 많고, 음식이 막 미쳤습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도 정이 많고, 전혀 그런 옛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의, 그 노력도 봤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저는 이제 또 가족도 있고 하니까 더 친근한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촬영할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매체가 발전이 안 돼서, 콜롬비아에 대한 정보도 솔직히 접할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막 많은 여행 유튜버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더 정보에 대해서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는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저희 영화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더 괜히 안 좋게 보일 거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사실 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준비하고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감독님과 송중기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워낙에 전작도 그렇고 굉장히 치밀하게 그 관련 정황이나 배경들을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고타에서 다루시니 이제 한인 사회의 소재,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시고 좀 파고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송중기 씨께는 최근에 넷플릭스로도 공개됐던 로기안에서 좀 낯선 공간에 떨어진 청년이 점점 이제 자신의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랑 어떻게 보면 좀 맥락상 또 연상이 되는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촬영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두 작품 하셨을 때 좀 어떤 생각으로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시기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찍었고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찍다가 중간에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찍었고, 끝나고 또 이 영화를 좀 더 찍고 마무리를 짓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화란이라는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로기안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시기상으로는 이 영화를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일 먼저 선택한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횟수로 4년 반 지나서 로기안이라는 영화를 만난 건데 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드라마라는 매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영화라는 매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제 밸런스에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드라마를 선택할 때는 이제 드라마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 조금의 판타지를 안겨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영화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처럼 요금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스산하거나 어두운 작품을 드라마 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영화에서는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고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약간은 비슷할 것 같은 정서를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근데 둘의 캐릭터의 살짝 다른 부분은 저만의 생각에서는 로기안이라는 작품이나 특히 화란이라는 작품에서는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조금 의욕이 없거나 삶의 주체의식이 전혀 없는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가리가 없다고 하죠. 그런 캐릭터라면 구키라는 캐릭터는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했던 작품의 캐릭터 중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기 의지가 확고하고 아주 그냥 욕망이 드글드글한 아주 욕망덩어리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콘트라스는 살짝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변주를 해봤는데 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작이 소수의견이라는 영화였는데 이제 그 영화를 끝나고 한 1년쯤 후에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생각을 해보자면 소수의견은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당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둘러싼 어떤 마이너리티한 청년 변호사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당대성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보편적인 감정 이런 거에 집중해보고자 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의 이야기가 아닌 이 멀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게 저한테는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요전의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고타가 아니라 그 어디라도 좋았을 것 같아요. 멀고 낯설고 생경하고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지 않는 어떤 큰 도시가 이 지구상에는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도시에도 작지만 한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이민을 갈 때 뭔가 꿈을 꾸겠죠. 넓은 세계로 나간다는. 그런데 가보면 막상 되게 작은 공동체 안에 갇혀서 살아서 훨씬 더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좀 선명하고, 그러니까 밀도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선택했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취재와 인터뷰와 이런 범죄적 취재는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한 이런저런 것들, 패딩 장사를 한다던가, 지금 얘기해 보면 라쿠카라차라는 별명을 갖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유명한 에메랄드, 등등 생각해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사회에 누군가와 꼭 연주를 닿아야 한다라는 건,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 재료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떤 장르적 구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12년 동안의 연대기지만 관객들이 지치지 않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준비하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송중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한 인물의 좀 긴 서사를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다채로운 얼굴이 보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표현에 있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좀 그 다채로운 얼굴 중에서 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 포함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팬데믹 시기에 조금 촬영 과정도 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개봉하게 됐잖아요. 그 소감이랑 그다음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 또 이 영화에 대한 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역시 기자님 1타 4피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제 영화를 서사를 나누는 방식이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제 캐릭터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이곳에서 완전 적응해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후반부 3년 후에 한인 상인회 회장을 맡은 다음부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세 개의 그 변화를 표현해 보고 싶은 욕심은 물론 배우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이 영화를 선택하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평소에도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안 해봤던 걸 하는 걸 좋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리고 같이 작업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하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었고 제가 빈센조란 드라마에서 이탈리아 대사를 했던 것처럼 스페인어 대사는 하면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호기심이 굉장히 저한테는 자극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더 컸고 그 인물의 서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도 그냥 어리기만 어린 꼬마 아이가 저 끝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아니 왜 거기서 왜 아들 돈 그거를 참 형님 참 막 아까 제 나레이션에 나오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짠했는데 아버지는 무기력했고 무감각했고 했나요 감독님? 까먹었네. 무능력했고 어머니는 무기력했다. 그러니까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생존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냥 쿠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순수한 애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거를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그 다음 질문 까먹었어요. 뭐였죠? 기자님? 영화 봐야 되는 이유 저 요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영화가 12월 31일 날 올해 마지막 개봉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첫 영화입니다. 1월 말 2월까지 극장에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와주십시오. 극장에서 영화 또 극장에서 보는 맛이 따로 있으니까 맛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오늘도 다시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다 같이, 애썼던 게 막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 마이크에 보고타라고 쓰여 있는데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저희도 오래 기다렸었고, 이렇게, 영화로 극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보고타가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저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겠다고 버티는 자와 변화를 통해서 살아남겠다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또 오늘은 많은 변화 앞에 서 있는데 관객들은 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사실 저 궁금함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꽤 오래전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마지막과 새해 첫 날을 저희 영화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험을 떠나고 시작을 하는 이야기라서 다시 재시작을 하는 이야기라서 좀 그게 오늘도 보면서 너무 흥미롭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 기대만 갖고 영화를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영화를 봤는데 각 배우들의 이제 얼굴의 표정들이 진짜 변하는 게 이 작은 화면으로는 그게 보실 수 있을까 싶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의 제 국희의 순수한 얼굴이 단단해지고 차가워졌다가 다시 되게 여유로워졌다가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수영이의 뭔가 큰 스케일의 남자가 됐지만 또 이게 지고는 못 사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또 이렇게 변해가는 비참해지는 얼굴. 그다음에 우리 박병장의 마지막에 전화 받으러 가면서 눈 크게 뜰 때 좀 뭔가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우리 지환이의 댄스. 조연철 배우의 찰진 공항에서 욕. 이런 표정들이 극장에서 보시면 좀 이렇게 정말 사람 이야기구나. 환경은 다르지만은 물론 살아가는 표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또 살아있는 또 다른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뜻한 극장에서 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네. 연대기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도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대기 영화는 늘 근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미를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긴 시간을 2시간 안에 어떤 캐릭터들의 변화를 담아낸다는 게 저한테는 제법 흥미롭고 그 다음에 아주 괴로웠던 도전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이 입장할 때와 죄다 다른 얼굴을 갖고 다른 감정을 갖게 하고 퇴장하는 배우들의 그 캐릭터를 보면서 함께 했던 시간이 저한테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배우들을 더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배우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보고타 한인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 관계성의 변화들, 그 캐릭터의 관계성의 변화들과 또 배우들의 연기 대결이 쉴 틈 없이 펼쳐지는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국희와 수영, 그다음에 박병장, 작은 박사장, 또 국희 아버지하고의 관계 등등을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 호흡을 맞추셨는지 각 배우분들이 캐릭터 호흡을 맞추신 거를 소감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요. 우와,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희준이 형이랑 혜우 형님이랑 특히 또 종수 형님이랑 많이 함께 촬영을 했는데 일단 희준이 형께서 맡으신 수영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부터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끝까지 보고타라는 이 영화의 저한테는 처음과 끝이 수영이 형
형이라는 생각도 지난번에 제작 발표할 때는 아버지라 그랬었는데 또 바뀌었네요. 그죠? 아버지 서운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선배님들께서 맡아주셨던 캐릭터들이 저에게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히는 인물들이라서 특히 희준이 형하고는 처음 작업하는 거였는데 뭔가 저랑 일단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안도감도 들었었고, 아, 형이랑 나랑 좀 색깔이 다르구나. 거기서 나오는 거를 좀 캐릭터에 표현될 때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안정감을 가지고 같이 형이랑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혜호 선배님은 혜호 선배님도 이 작품으로 처음 뵀지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선배님께서 연기해 주시는 박병장이 너무 약오르고 너무 속을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촬영하면서 계속 들어서 좀 얄밉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워낙 그 부분을 잘 짚고 표현을 해주셔서 덕분에 저는 그냥 앞에서 선배님의 에너지 받아서 하기만 하면 됐었고, 특히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종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굉장히 멀끔하시고 굉장히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멋진 형님이시는데 왜 저희 영화에서는 그렇게 아들 톤을 나 줘라 뭐 이러면서 저를 막 영화 내내 끝까지 이제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덕분에 이제 국희가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글드글한 욕망을 꺼내야만 하는 그 처음 발화점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덕분에 저를 미치게 달리게 해주려고 김종수 선배님께서 얼마나 제 감정을 뜨겁게 올리려고 선배님께서 더 노력해 주신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수영 역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은 수영이란 친구가 왜 이렇게 국희를 마음에 들어 할까. 사실 그게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왜 저렇게 국희를 좋아할까? 그리고 왜 저렇게 많이 챙기다가 결국 이제 수영의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동생을 무지 마음에 들어하고 아끼게 될 때 그 친구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좋아서라기보단 그냥 직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왠지 끌리고 이 친구가 너무 좋고 가르쳐주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준기 씨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기 다 저도 저 역시 다 작업을 쓴 거의 다 처음 해보고 우리 관계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보고타라는 영화 또 새로운 공간 자체도 그랬고 배우들끼리의 만남도 첫 만남인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어쩌면 그런 적당한 낯섦 이런 것들이 주는 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배우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뭐 대단한 정확한 명확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그 상대를 믿는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상대 배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관객들은 어떻게 봐줄까 그런 기대로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믿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내일 카페에서 혹은 옥상에서 태닝을 하면서 커피의 나라니까요. 맥주 네. 마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제 역할은 제가 평소에 했던 역할의 결을 좀 그냥 보여줘도 무난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촬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배우들은 감독님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분들 있잖아요. 조단역 분들께서는 이 영화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 잘 캐치를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곳 남의 나라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불안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인물 안에 녹이고 싶었고 그것들을 저희 함께 있는 씬 안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에게 희준이 형도 그렇고 준기 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이미지,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분들하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할애했다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걸 어느 정도 맡겨주시기도 했었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여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한국에서 떠나는 순간 사실은 콜롬비아는 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뭐, 당장 현장이 아니더라도 숙소에 있고 뭐,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사실 떨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뭐, 거기가 대단히, 저희 있는 곳이 좀 안정되기도 하고, 다른 곳은 진짜 실제 1구역 같은 경우는 낯설기도 하지만은, 좀 위험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고,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고, 사실, 현장에 늘 가드분들이 계셨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숙소에서, 뭐, 저랑 이제 그 국회의원 맡은 이제 준기 배우랑은 사실, 이 드라마의 떠나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희라는 인물이 변해가는 어떤 뿌리 같은 것이라서, 그걸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국희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숙소에서 그런 뭐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좀 캐릭터를 좀 단단하게 잡아갔던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드라마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잘 녹여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잘 봐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박지환 배우에 대한 얘기를 뭐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도 이미 범죄도시 1 같은 영화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가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영화에서는 오히려 되게 일테면 장르적인 연기 굉장히 유능한 배우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쩌면 폭발하는 지점이 없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보다는 이 작업 자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 관심을 표명해줬고 현장에서 특히 고마웠던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없지만 샌안드레시토 시장에 있는 이민자 한상 그룹들의 그룹샷들을 촬영할 때 늘 지환 씨가 그 배우들을 모두와 함께 토론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연출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한 씨가 도와줬고 되게 작업 자체에서 헌신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어서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이제 나르코스 같은 해외 작품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제 이창동 감독님 초록물고기를 처음 봤을 때와 좀 비슷한 그런 몰입감과 좀 재미를 좀 느꼈어요. 와우. 예, 그래서 송중기 배우님 연기하신 국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초록물고기 한석규 배우님이 연기하신 막둥이 모습도 약간 겹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로맨스 요소가 좀 빠져서 좋았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서 이제 각본, 연출 작업하시면서 어떤 부조리함, 욕망, 허무함 같은 드라마 요소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이 영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 이런 부분에서의 그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고 어떤 작업을 하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각 배우분들께는 이거 관련해서 각 캐릭터의 부조리함이라든지 욕망 이런 관련해서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입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연기에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배우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제 첫 국희의 이미지는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준기 씨한테 제안을 하고 준기 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준기 씨 자체를 봤는데 한석희 선배가 연기한 막동이하고는 송중기라는 그 인간 자체의 기질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여리여리한 느낌에서 표독해지는 어떤 느낌이었다면 저는 준기 씨가 연기하는 그 어떤 세월 안에서의 변화는 그러니까 송중기라는 배우는 그 유약해 보일지도 모르고 부드러워 보일지도 모르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강단 있고 영화 속의 작은 박사장의 대사처럼 무대뽀 같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 뭐 일종의 그 똘끼? 도라이 같은 태도? 그런데 젊은 어린? 뭐 이런 느낌들을 10분 살려주면서 저는 다른 느낌? 내가 처음 상상한 것과는 다른 느낌? 그런 식으로 풀고 가는 송중기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가 보면 사실은 되게 긴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거꾸로 갔던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긴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의 단면을 잘라서 그 시절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월을 점프를 해도 굉장히 몰입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연대기 영화의 어떤 저한테는 좋은 레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각기 다른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뤄내고 그 사건 안에서 모든 인물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관계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국이라면 파국 혹은 뭐 마지막 그 성장이라면 성장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과정들에서 저 영화가 나한테 좋은 예가 되겠구나 뭐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집중했던 건 이게 좀 지금 관객들한테 걸맞게 뭔가 필요 이상의 설명들 그런 어떤 이렇게 장황함들 이런 것들 없이 점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교차 편집과 몽타주와 점프 컷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것이 이 세월이 점프하는 것하고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그런 식으로 맞춰내는 것도 되게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했습니다. 캐릭터 준비할 때 주안점 둔 거 물어보신 거죠? 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했으면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에 있을 법한 IMF 때 좀 고난의 길을 겪은 그런 가정의 아버지였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가 변해가듯이 반대쪽으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제가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쿠키라는 캐릭터가 포커스가 훨씬 많이 갈 수 있게 하려면은 그 해외에서 홈리스 분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2kg를 뺄까? 뭐 이런 그래서 극지점에서 그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작은 박사장은 조금 더 롤이 좋은 매력 있는 캐릭터였었어요. 근데 몇 번의 시나리오의 과정의 거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게 대단히 제한적인 어떤 큰 기능으로 묶여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슬픈 감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작품을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면 작품이 너무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난 지금 심정은 대단히 이상한 마에스트로 하나가 엄청난 억제력을 갖고 대단한 곡을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조금 저한테 일찍 힌트를 주셨으면 제가 좀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봤을 텐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변변찮은 제 실력이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배우라는 직업으로 산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후회합니다. 뭐 할 때마다 왜 그때 저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뭐 계획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던 연기들이 늘 그랬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제가 했던 역할은 그런 크고 작은 저의 성공과 실패의 것들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그거 역시 지난 시간 동안의 저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인물을 저는 결코 뭐 대단한 뭐 보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단지 한 세대가 교체될 때 그 교체 시기에 마지막 파고는 약간 높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부림치는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31일이 기대됩니다. 궁금하고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희를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를 제일 중점으로 뒀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희는 10대 후반부터 30대를 연기하지만 저는 30대부터 40대를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3년 후 나올 때 보면 약간 배가 나와 있어요. 예. 체지방을 그 30대 때는 8%에서 40대 때는 16%로 조절을 하는 피나는 노력을 또 했었습니다. 각자만의 집중했던 부분을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화상에는 이제 조금 편집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씬들이 꽤 더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좀 집중했던 부분은 스페인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국희가 물론 변화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잘 보이려면 저는 국희가 콜롬비아에 정착했을 때 제대로 정착했다는 그 모습을 관객들을 설득을 해야지만 국희가 변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그 스페인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고요. 현지 배우분들하고 연기를 할 때 그냥 대사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적절하게 제가 시의적절하게 애드립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컸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렵긴 했지만 되게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어서 더욱더 욕심이 났었던 것 같고 네, 그 모습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SBS 이주영 기자입니다. 마침 언어 얘기가 나와서 감독님하고 권혜요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중기 배우가 권혜요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랬죠? 얄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박병장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에 이제 깊이를 부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충청도 사투리가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시나리오 단계부터 박병장이 쓰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로 돼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쓰시는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충청도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은 또 충청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주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권혜요 배우께서 그쪽 출생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조금 한 겹 더 생각해보면 일부러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받긴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에 확고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어서 제일 중요한 건 흉내내기보다는 정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접근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중점을 두고 싶었던 거는 이 사람은 70년대에 월남을 거쳐서 그 사람 말이 만약에 진심이라면 박병장의 말이 어쨌든 80년대 이전에 남미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언어는 늘 그 사회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주인의 말은 고정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말들은 대부분 좀 더 오래되신 그 충청도 70대 이런 분들의 주로 쓰시는 말들을 좀 많이 선택해서 썼던 거고요. 그리고 충청도가 워낙 접경 지역이 많아서 전라도 지역 가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경상 아시죠? 경상도 뭐 강원도 뭐 다 달라서 뭐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네.
제가 태생은 제주도인데요. 유년기를 충청북도 청주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오면서 서울을 왔고요. 친구들은 청주 친구들이 많고요. 제가 잘 아는 말이고 익숙한 말이고 어떤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박병장은 충청도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본에서부터 했던 것 같고 혜호 선배가 했던 충청도 사투리는 제가 썼던 청주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사람이고 이민자이고 마치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청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충청도 사투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아주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올해가 가는 마지막 날 결국은 드디어 마침내 제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됐고 상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봤을까도 되게 두근두근 궁금하고요. 어쨌든 대본을 쓰는 거로부터 시작하면 제 10년을 여기에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넘겼으니 잊고 다음은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끝자르기 시작해서 새해로 가는 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 극장의 문을 열어서 봄으로 가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남미 한 2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로서는 지난 부산영화제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또 오늘 우리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과 함께 봤던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관객과 볼 때는 또 어떻게 다를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 앞에서 압도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보고타는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사람을 다루는 영화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타, 저 머나먼 땅 보고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래전부터 작업해왔던 이 제 작품이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 깊숙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잘 프로답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관객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고, 또 오늘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영화 소개해 주시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는 네, 라운드 인터뷰 때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자리 정리하고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옆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다시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배우 단독 컷에서 단체 컷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